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생명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표는 다 혼합해서 쓰이고 있기는 한데 엄밀히 따지면은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생명표와 기대 수명과 그리고 출산역표인데요.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표입니다. 생명표는 간단하게 말하면 연령별로 사망한 숫자가 얼마인지를 기록한 표입니다. 여기서 x는 연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x가 0이다라는 것은 태어난 그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nx 같은 경우는 연령 x일 때의 그 개체 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n0 같은 경우는 연령이 0, 즉 태어났을 때의 개체가 얼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x가 1일 때, 즉 태어난 지 만으로 1년이 되었을 때 그때의 개체수는 n1이라고 나타내는 방식이죠. nx는 이 정도 설명하면은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소문자 l을 쓰는 lx 같은 경우는 생존율을 의미합니다. 이때 생존율이라는 것은 태어난 그 시기, 즉 n0일 때에 비해서 현재 시점에 어느 정도의 개체가 남아있느냐를 의미합니다. 이전 연도에 비해서 얼마나 살아남았느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이후 X년도가 될 때까지 몇 마리가 살아남았느냐 그 비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DX가 있는데요. DX는 연령별로 사망한 개체의 숫자입니다. 이것은 X년도의 개체에서 그 다음 해 개체 수를 빼면 됩니다. 예를 들어 태어난 개체가 500개체였고 그 다음 해에 개체가 300개체가 남았다. 그러면 죽은 개체 수는 500 빼기 300 해서 200개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QX가 있는데요. 이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에 비해 죽은 개체가 얼마나 됐는가 그 비율을 의미합니다. 즉 연령별로 사망한 그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LX1은 다르게 이 경우는 분모에 NX를 넣습니다. 이 차이점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글은 직접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코호트라는 단어만 추가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코호트는 번역하면은 동시 출생 집단이라고 하는데 태어날 때 같은 연령대에 태어난 모든 개체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 표에서 x가 0일 때 태어난 개체들 n0가 만약 800이었다. 그러면 그 800마리의 개체 집단이 모두 코호트, 하나의 코호트에 속하는 것입니다. 생명표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으로 기대 수명 관련된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 기대 수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에서 배웠던 생명표와는 달리 기대 수명에서는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기대 수명은 nx 값을 먼저 조사한 다음 이 nx 값으로부터 대문자 lx 값을 얻어냅니다. 대문자 lx 값으로부터 대문자 tx 값을 얻어내고요. 결국 목적으로 ex 값까지 얻어내면 됩니다. lx나 tx는 ex를 얻어내기 위한 중간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먼저 대문자 lx 같은 경우는 x년도에 살아있었던 평균 개체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L0 같은 경우는 N0와 N1 값의 평균값이에요. 실제 숫자를 가지고 예시를 들면요. N0가 500개체였고 N1이 300개체였다 라고 하면은 L0 같은 경우는 800을 2로 나눈 400개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X년도에 살아있었던 평균 개체들을 각각 계산을 해줍니다. 맨 마지막 같은 경우는 결국 모든 개체가 죽는 시기가 올 것이기 때문에 0에다가 바로 이전 세대, 이전 연도의 개체 수를 더해서 2로 나누시면 됩니다. tx는 x년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l 값까지 그 l의 값들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맨 처음에 있는 t0 같은 경우는
L0부터 L1, L2, L3를 모두 더해주시면 되고요. T1 같은 경우는 이렇게 L1부터 끝까지 모두 더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T2 같은 경우는 L2부터 끝까지를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 T3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 남은 값 하나만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 TX가 의미하는 것은 X년도에 있었던 개체들이 미래에 살게 되는 총 횟수라고 써 있는데요. 실제 예시를 들어보면요. 예를 들어 X연도에 100마리의 개체가 있었다. 이 100마리 중에서는 1년만 살다가 죽는 개체도 있을 것이고 2년을 살다가 죽는 개체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개체는 5년, 7년 살다가 죽는 개체들도 있겠죠. 이런 100마리 각각의 앞으로 살게 될 수명들을 모두 더한 값이 tx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숫자를 줄여서 예시를 들자면요. A 개체, B 개체, C 개체, D 개체 총 4마리의 개체가 있었다. A는 1년을 살고 죽었고 B는 2년을 살고 죽었고 C는 3년을 살고 죽었고 D는 4년을 살고 죽었다. 이렇게 된다면 tx의 값은 1년, 2년, 3년, 4년을 모두 합친 10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 이 숫자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이 EX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하기 위한 이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대 수명인 EX 같은 경우는 TX의 값을 NX의 값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X연도에 4마리의 개체가 모두 합쳐 10년을 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값을 NX의 값으로 나누면, 즉 4로 나누면 약 2.5가 나오죠.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4마리 개체 각각은 평균적으로 2.5년 정도의 수명이 남아있다라는 통계적인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 수명을 계산할 때는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요 맨 마지막 EX다라는 것을 생각해 두시면은 문제 풀이할 때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뤄볼 것은 출산역표입니다. 출산역표에서는 BX라는 값이 등장을 하는데요. BX는 연령별 출생률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때 출생률을 측정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암컷만을 따진다는 것입니다. 원래 X세대에 있던 암컷의 개체, 그 개체로부터 태어난 암컷 새끼의 수만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동물들의 교배 방식이 워낙에 다양하고 또 일일이 교배하는 과정을 추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암컷의 숫자와 그리고 태어난 결과물인 암컷 새끼의 숫자만을 따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X연도에 살아있는 암컷의 숫자가 100마리였다. 이 100마리 암컷들이 교배를 해서 태어난 새끼 암컷이 총 200마리가 있었다. 그렇다면은 BX의 값은 2.0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B0 값이 0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태어난 그 순간에는 곧바로 성숙되어서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암컷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0이 됩니다. 동물 개체에 따라서 1년 만에 성숙을 해서 암컷을 낳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성숙하는데 3년, 4년씩 걸리는 개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BX 값은 NX 값으로부터 계산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조사해서 측정하고 결과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BX들을 모두 합한 것을 조생식률이라고 부릅니다. 조생식률은 태어난 어떤 암컷이 수명을 다할 때까지, 자연사할 때까지 살아있다고 가정할 때 그때 낳게 되는 모든 암컷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암컷들이 태어나서 자기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살아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생존율,
위에 생명표에서 배웠던 소문자 Lx 있죠? 이 생존율을 Bx 값과 곱한 Lx 곱하기 Bx를 이용해서 생존율에 대한 보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Lx와 Bx를 곱한 값은 생존수까지 고려를 해서 그 X 연도에 살아있는 암컷이 낳게 되는 암컷 새끼의 평균적인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Bx를 모두 더한 것을 조생식률이라고 했고, 생존수를 고려하여 합한 Lx와 Bx의 합, 이것을 순생식률이라고 합니다. 이때 순생식률의 합, 즉 이것이 1일 때 개체군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고요. 만약 이 값이 1보다 큰 경우에는 개체군이 증가하고, 반대로 이 값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개체군이 감소한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앞서 생명표, 기대수명, 그리고 출산역표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여러 가지 수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은 계산을 하는 것이었고 직접 측정해서 기록하는 값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X년도에 살아있는 개체수 NX, 이것은 직접 연구자가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X년도에 암컷으로부터 태어난 암컷 새끼의 평균적인 수 BX의 값 역시도 직접 관찰하고 기록해서 얻는 것입니다. 나머지 변수들은 모두 NX나 BX 값으로부터 계산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습니다. 생명표에 대해서 추가로 알아낼 게 있다면 QX, 연령별 사망률 있죠. 맨 마지막 QX 값은 항상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개체가 죽기 때문에 QX의 마지막 값은 항상 1이 되겠죠. 그리고 추가로 이 생명표 정보들을 토대로 사망 곡선이나 생존 곡선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기대 수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기대 수명에서 나오는 변수가 세 가지가 있었죠. 대문자 LX랑 TX랑 그리고 EX가 있었습니다. 이때 LX와 TX는 결국은 기대 수명인 EX를 구하기 위한 중간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LX나 TX가 NX로부터 파생된 어떤 계산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수학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LX나 TX를 구하지 않고도 곧바로 EX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LX의 수학적인 계산 방법은 이렇고, TX는 이제 LX 값들을 X부터 끝까지 모두 더한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TX를 L에 대해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이때 이제 K라는 것은 제가 임의로 설정한 마지막 연도고요. 이 L 값들을 모두 이런 방식으로 다시 나타내면은 이렇게 길게 정리가 되겠죠. 이 값들을 이제 분모가 2인데 똑같은 것들이 두 개씩 있는 것이 있어서 묶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 값이 tx 값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EX 값은 nx분의 tx이니까 nx를 분모에다 넣어주면은 이런 값이 됩니다. 여기 0.5는 2분의 1 nx에서 nx로 나누면서 나온 2분의 1 값이고요. 요거는 그대로 분자로 올라가고 분모에 nx를 집어넣었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복잡해 보이는데 결국은 이 x를 구하는 방식은 직접 예시를 통해서 보면 편할 것 같습니다. 기대 수명을 구하는 거는 아래쪽부터 시작하면 편합니다. 일단 맨 아래 아무 개체도 살아있지 않은 5년째에는 LX나 TX, EX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개체가 죽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맨 마지막 4년째에서의 EX 값은 요 값을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0.5에 더하기 NX 값을 분모로 넣으시고요. 그 다음 그거보다 더
많은 연령 단계에 있는 개체들을 모두 더한 값, 즉 0이 됩니다. 이러면은 기대 수명이 0.5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2의 3년째 기대 수명을 구해보면요. 0.5에 분모로는 nx 값을 넣습니다. 80. 그리고 분자로는 nx 플러스 1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합을 더해서 넣습니다. 20. 그러면은 80분의 20은 4분의 1, 0.25니까 합하면은 0.7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x가 2일 때의 기대 수명 E2 같은 경우는요. 마찬가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일단 0.5를 써주시고요. 더하기 분모에는 n2를 넣어주시고 분자에는 n3부터 끝까지 80과 20과 0을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이 200분의 100이 나오니까 1.0이 됩니다. 자, 이제 이어서 x가 1일 때 기대 수명을 구해주면요. 마찬가지로 0.5를 쓰시고 그 다음 분모에는 n1, 360을 써주시고요. 분자에는 n2부터 끝까지 모든 숫자들을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더하게 되면은 360분의 300이라는 값이 나오죠. 계산을 해보면은 1.33이 나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x가 0일 때, 즉 2의 제로 값을 구해보면요. 0.5를 더한 다음에 분모에는 nx 값 480을 넣으시고요. 분자에는 그 다음에부터 모든 nx 값들을 더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더하게 되면은 66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값을 계산을 해보면은 1.87 정도가 나옵니다. lx와 tx를 구하지 않고 nx로부터 곧바로 ex를 구하는 방식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lx도 구하고 tx도 구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ex를 구해보는 과정을 직접 수행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직접 계산을 해 보시면은 숫자가 딱 맞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